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플래닛의 대표 양재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에서 발표할 내용은 저희 회사에서 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글로벌 식품 성분 데이터를 통해 데이터 기반으로 식품을 개발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식품 개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인류의 역사와 거의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이제 가정에서 우리가 식사를 만드는 어머니의 레시피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식품을 만들어서 가공식품으로 판매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연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식품을 개발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저런 고대 벽화에서 연구원들이 이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저런 실험 가운을 입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된 것 같지만 사실상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사람의 인지, 경험, 지식에 의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바뀐다거나 그리고 사람의 입맛이 바뀐다거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확산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시간과 자원이 많이 들어가고 정확성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사람 의존적 방식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혁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알고 있는 식품 원료, 성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누가 그것을 쓴다고 하더라도 지식 관점에서 평준화가 되는 것이고요. 이제 사람의 입맛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의 계산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와 자원이 최소화가 되면서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이 입맛으로 먹어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누구는 짜다, 누구는 맵다,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다 다를 수 있는데 데이터에서 성분을 기반으로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부분들을 책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훨씬 객관적이고 정교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면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식품 제품이라고 하나를 봤을 때 그 식품 제품에는 여러 가지 식품 원료가 들어가고 식품 원료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사과다, 뭐 이제 고기다, 뭐 우유다 이렇게 했을 때 식품 하나에 대해서도 사실 그 식품을 이루고 있는 분자 단위의 성분이 있고 영양 성분이 있고 그 분자 단위의 성분들은 그러면 얼마나 들어 있는지 그 구조는 어떻게 그 결국에 이 식품 사과가 신맛을 내는 것은 결국 어떤 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인데 그 산이라는 성분은 어떤 맛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는 또 어떤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연구자들이 연구해서 데이터화가 되어 있고 이거를 저희는 식품 단위로 해서 이제 15,000개 이상의 뭐 계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는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에 없는 식품을 만들어야 되는 관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는 이제 육류 대체 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실제로 축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모든 교통수단 이게 단순히 이제 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비행기가 됐던 기차가 됐던 배가 됐던 모든 교통수단이 내뿜는 온실가스보다 축산업에서 나타내는 내뿜고 있는 그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채식을 좀 더 해야 된다. 고기 육류의 생산과 섭취를 줄여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이런 스타트업이라든지 세계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사실은 머리로는 우리가 그래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나 환경을 위해서 고기를 좀 덜 먹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입맛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우리가 입맛을 바꿔서 그렇게 가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대부분 이제 맛이 별로라서 채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설문이 많이 아직도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게 사실 육류와
보통 우리가 콩고기라고 해서 콩에서 단백질을 시작으로 해서 대체 식품을 많이 만들게 되는데 결국에는 앞에서는 맛이 없어서 우리가 채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맛이 다른 겁니다. 육류에는 존재하지만 그 단백질의 원천 원료, 식물성 원천 원료인 콩에는 없는 성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식물성 원료인 콩에는 존재하지만 육류에는 없는 성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식품을 가지고 동일한 것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그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식품 개발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런 육류에는 존재하지만 콩에는 없는 성분을 데이터로 찾아내는 겁니다. 어떤 식물에 그렇다면은 육류에 존재하지만 콩에 없는 성분이 있는지, 그리고 그 식물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데이터 기반의 대체 식품 개발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데이터 기반으로 원료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 성분이 콩에는 없는데 이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식물은 어떤 식물이 있지? 그리고 이게 단순히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다양한 성분들을 육류가 가지고 있는 성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은 어떤 것이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은 하나의 식물이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유사도를 기반으로 해서 그거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식물들을 그렇다면 무엇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넣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인실리코에서 배합비를 개발한다, 포뮬레이션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만들어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서 먼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컴퓨터에서 가깝다고 도출되는 결과로 실험실에서 구현을 해보고 그것을 제품 개발과 상품화에 넘어가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시행착오를 굉장히 최소화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증을 하기 때문에 빠르고 정교하게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유라고 하면은 우유라고 하는 것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성분들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뭐 예를 들면은 저게 뭐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뭐 포화 지방이 11개, 뭐 불포화 지방산은 4개 이런 식으로 다 구성 성분이 다 쪼개지는 거죠. 이런 구성 성분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유랑 가장 비슷한 성분은 가지고 있는 식품은 뭐야? 라고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로 찾아보면 실제로 우유랑 가장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유에서 기반을 한 뭐 치즈나 이런 것, 버터 이런 것보다도 맥주에서 훨씬 더 유사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바탕으로 해서 상품도 굉장히 빠르게 개발을 하고 있고 식품 데이터도 계속 추가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빌드업을 하면서 만들고 있었었는데 이 부분을 이번에 저희는 데이터 스타즈라고 하는 이런 그 과제를 참여하게 됐는데 이 과제를 통해서 하나의 웹 서비스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페븐스라고 부르는 이제 데이터 개발의 식품 개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품은 어떤 성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단순히 검색을 해볼 수 있는 이거는 앞에서도 검색이 되고 뒤로도 검색이 되는 거죠. 특정 성분을 가지고 있는 식품이 어떤 게 있어 또 되는 거고 이 식품은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다 가능한 그런 검색 서비스 그리고 이제 실제 대체 식품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어떤 식품 원료를 결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했습니다. 웹사이트를 통해서 개발을 했고요.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하는 서비스라든지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기능들을 구현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데이터베이스를 이런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는 그렇다면 어디 있는가라는 부분인가,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서비스화가 된다고 했을 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저희가 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뭐 캐나다, 인도, 뭐 미국 이런 데서는 국가기관이나 혹은 이제 그 국가급 연구소에서 이런 식품 성분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용도에 따라서는 좀 다른 그런 그 컬럼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다른 이제 국가급에 있는 그 데이터베이스에서도 검색 기능은 여전히 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서비스를 만든 부분이 그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들을 뭐 부분 유료화 나중에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유사식품을 탐색하고 배합을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결국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이 부분을 개발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고객은 이제 식품을 개발하는 개발자, 식품 회사의 연구원이라든지 뭐 대학이나 연구소에 있는 분들이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은 그 사용 가능한 뭐 영양 성분을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험하기 전에 컴퓨터로 계산을 해본다든지, 이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어떤 그런 푸드 풋프린트라는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는 환경 효과 계산기라든지, 이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성분에 대한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원료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건강식품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구현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베타 서비스로 운영을 하면서 이 서비스를 이제 부분 유료화를 전환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서도 뭐 데이터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의 질과 양에 대한 부분들의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매뉴얼하게 이런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이제 등록하고 하는 부분들을 했었다면, 이제 데이터 선순환 구조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고도화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이제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사용자가 참여형으로 데이터를 추가를 해주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사용자가 로그 관점에서 뭐 본인의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찾아서 넣는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구축을 하면서 없는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식품을 실제로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논문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추가해서 넣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사용자 참여형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참여자에게는 보상을 제공하게 되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는 대부분이 이제 데이터의 양과 질로 결정되는, 서비스의 알고리즘이나 서비스의 UI, UX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어떤 양과 질이 고객 경험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데이터 서비스의 질적 성장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데이터 서비스의 그 질적 성장에 따라서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추가되는 데이터들이 많아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계속 고도화하는 부분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질문을 통해서 뭐 추가적인 어떤 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